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시 등 각 지자체도 광주권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군을 파악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흥만 지역에 국가 단위의 드론 센터들이 잇따라 입주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산업의 중심지라는 지방정부의 청사진이 계획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도 개발과 섬 박람회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민선 7기 상반기 여수시정의 성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사안마다 의회나 시민사회와 계속 부딪히며 불통행정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중심의, 공무원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바닥의 민심을 이어받아서 지역 기업들이 하반기 체감 경기를 최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기업들의 전망 수치는 IMF 구제금융 시기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들이 예식장과 병원 등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감염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접한 우리 지역 보건당국도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22명에 이어 오늘 4명이 더 늘어 광륵사 관련 확진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49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고위험 시설인 교회와 요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 사랑교회 신도인 4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신도 1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노인 요양시설인 아가페 실버센터와 한울요양원으로 퍼져나가는 형태입니다. 광주광역시 광륵사와 관련해서 확진자를 통해서 금양빌딩에서 집단 발생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금양빌딩 방문자가 소속된 교회, 그리고 직장, 요양원이 되겠습니다만 직장 등을 통해서 문제는 앞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확진자들의 동선에 많은 사람과 접촉이 가능한 예식장과 병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48번째 확진자 등 3명이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광주 지역의 결혼식장 4곳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가 확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순고등학교 교사와 삼성전자 직원이 확진자가 다녀간 시간에 예식장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학교와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광주의 코로나 확산세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험에서 비춰보면 20명에서 200명을 넘었을 때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확산세를 차단해야 합니다. 광주와 인근 지역 시민들의 우려가 크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한울요양원과 아가페 실버센터의 입소자와 직원 전원을 요양원 안에 코호트 격리 조치했습니다. 한편 이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동을 폐쇄했던 조선대병원은 접촉자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폐쇄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지난달 광주에 있는 결혼식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남동 부지역 일부 시민들도 당시 결혼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확진자가 있던 결혼식장을 방문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광양시도 동선이 겹친 시민 2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여수시는 광주 지역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치는 경우는 없지만 결혼식장에 방문한 시민 10여 명이 검사를 희망해 진단검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검체 채취와 방역 수요도 폭증해 방역당국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리자 이번에는 광주의 도움을 받았던 대구시가 병상 나눔을 제안해왔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50번째와 75번째 확진자가 나온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SKJ 병원입니다. 환자와 종사자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체 채취를 소재지인 광주 북구 보건소가 아니라 서구보건소에서 맡았습니다. 한울요양원과 광주 사랑교회 등 북구에서 발생하는 확진자가 워낙 많아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인근 서구보건소 공무원들까지 나선 겁니다.
서구보건소에서 저희 복구가 지금 여기저기 많잖아요. 커버할 데가 너무 많아서 요청을 했어요. 접촉자와 의심자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건수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하던 때는 하루 평균 5, 60개이던 검체 숫자가 요즘은 10배가 늘어 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보건 업무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라고 하는 게 사람 숫자만 늘려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만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 자체적으로 간호 인력이나 보건 교육을 받은 인력을 최대한 충원해서 우선 진행하기로 했고요. 늘어나는 환자에 광주 지역에 확보된 병상 수도 한계 상황에 금방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압병상 64개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병상은 17개 정도로 지금 추세대로라면 하루 이틀이면 모두 찰 수 있습니다. 여유 병상이 17, 19? 저 숫자는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신규 환자에 비해서 병상이 상당히 아슬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광주가 병상 연대를 해줬던 대구시장이 대구에 병상을 제공하겠다고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구에 한 200개 이상의 병상이 있으니까 병상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지역민들과 녹초가 된 의료진들은 광주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 누그러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라남도도 광주시의 공중보건의와 병상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에 공중보건의 5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시의 강진의료원 14개 병상과 순천의료원 4개 병상 등 모두 20개 병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특별 지시사항은 확진자 발생 지역 방문 자제와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방문 판매와 소규모 모임 자제, 그리고 2m 이상 거리 두기 등입니다. 고흥만 일원이 국내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건설 중이고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 등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계획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만 간척진의 4만 9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 현장. 국내 드론 기업들의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게 될 중소벤처기업부의 센터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반 토목공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최근 건축공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한 23% 정도 될 겁니다. 23% 정도 내년 6월까지 준공 목표로 지금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기반으로 드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준비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드론을 5G 기술에 적용해 농업 분야에 상용화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센터도 이곳 고흥만에 유치했습니다. 계획대로면 내년 말 운영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최근에는 국토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고흥만 일원 22km 공역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서비스 모델의 상용화를 위한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등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드론의 신규 주파수 대역을 적용할 수 있고 성능 개선 등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할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대한 전망도 밝습니다. 빠르면 오는 10월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염원으로 하는 지역 내 우수한 드론 기업과 관련 연구기관 유치에 더욱 박차가 가해지고 동력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호와 누리호 시험 발사체 성공 발사로 명실공히 국내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한 고흥군. 이제는 4차 산업의 핵심 국내 드론 산업의 허브로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 지역 기업들이 올해 3분기 체감 경기가 지난 IMF 외환위기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가 관내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34.6으로 61이었던 지난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자동차와 조선산업 부진으로 인한 철강 수요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기업들은 금융 세제 지원과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여수 화태 백야 구간의 연도교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늘 화태 백야 구간 연도교 건설 사업의 입찰 자격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1월 실시 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태 백야 구간 연도교 건설 사업에는 사업비 4,800여억 원이 투입되며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공동 도급 제도가 적용됩니다. 네, 지자체별로 민선 7기 전반기를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여수시 행정을 살펴봅니다. 여수시 측은 오랜 수관 사업들이 궤도에 오르면서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끊이지 않았던 행정의 난맥상과 시민사회, 의회와의 불소통 등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과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권오봉 시장은 지역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시정의 기틀을 마련한 것을 민선 7기 2년의 첫 번째 성과로 꼽았습니다.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35년 여수 도시 기본 계획도 같은 시기에 마련을 했고요. 1,300만 관광객이 5년 연속 이어진 가운데 지난달에는 여수 관광의 새로운 기폭제인 경도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섬 박람회 유치 계획 등을 구체화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이끌 콘텐츠 발굴에 시동을 건 여수시는 남은 2년 동안 당사국 총회 유치 등 3대 핵심 사업의 완성, 정주 여건 개선, 박람회장의 전략적 사후 활용 등에 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반기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이 높은 이런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행정력을 더 모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둘러싼 늑장 대처와 위탁 운영자가 1년여 만에 바뀌게 된 노인 요양병원 사태에서는 행정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고 만흥 매립장, 수산물 특화 시장 문제에 대한 주민과 상인들의 불신, 불만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제기된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합의점과 대안을 찾기보다 비판을 피하는 데 급급했다는 시민단체의 평가.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과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민선 7기 전반기 막바지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실제 소통이 여수시의 변화된 정책과 사업으로 입안되기 위해서는 시장 중심의, 공무원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바다의 민심을 이어받아서 민선 7기 남은 2년, 본청사 별관 증축과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 같은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수시가 어떤 방식으로 시민사회, 의회와 합의점을 찾아나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제7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들이 선출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장의 이상우 의원, 기획행정위원장의 김행기 의원, 환경복지위원장의 정현주 의원, 해양도시건설위원장의 나현수 의원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의회는 오는 15일 집행부로부터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여수 장군도 인근 해상에서 4톤급 소형 잠수기 어선이 좌초됐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3명은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5월에도 같은 위치에서 좌초 사고가 발생했다며 인근을 지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오늘 오는 6일자로 하반기 대규모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허희순 문화관광국장과 최근묵 의회 사무국장 등 국장급 6명을 포함해 82명이 승진하고 316명이 전보됐습니다.
순천시는 민선 7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인 이번 인사는 국장급은 조직의 안정에 중점을 뒀으며 젊은 과장들을 전면 배치해 후반기 생태 경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근해 안강망 선주들이 여수수협 위판장에 모여 수산자원 보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근해 안강망 선주들은 이날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일부 어선이 어린 갈치까지 잡아들이는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가 국가정원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순환 시내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달부터 국가정원과 아랫장, 순천역을 순환하는 200번 시내버스 논설을 신설하고 하루 17회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200번 시내버스는 국가정원 방문객들이 아랫장을 방문해 먹거리를 쉽게 접하고 순천역과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 교통 편익도 개선될 전망입니다.